이러한 캠페인 분할 운영이 왜 필요하냐? 저는 한 3가지의 이유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캠페인 성향별 맞춤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2팀 김채원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네이버 검색 광고 캠페인 세팅 총정리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앞서 발행한 1, 2탄 게시물 모두 확인 가능하니 이거 먼저 읽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캠페인 분할 운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캠페인 분할 운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분류 기준을 나눌 수 있고 어떠한 예시가 있는지 이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캠페인 분할 운영입니다. 한 개의 캠페인에서 다수의 그룹을 운영했던 단조로운 캠페인 구조에서 벗어나 더 세분화된 분류로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캠페인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캠페인 분할 운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캠페인 분할 운영이 왜 필요하냐? 저는 한 3가지의 이유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캠페인 성향별 맞춤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운영 전략에 따라 캠페인 분류를 하고 그 이후에 특성에 맞추어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광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빠른 운영 전략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시기나 성과, 이슈 등에 따라서 각 운영 전략이 좀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좀 변경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지역, 노출 순위 등 분석에 필요한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팅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광고비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캠페인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또 그 예시로는 뭐가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광고 전략, 업종의 특성, 목표 등에 따라서 크게 디바이스, 성과, 시즌, 카테고리, 지역, 사이트 등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바이스입니다. 광고 노출 시에 PC와 모바일의 노출 패턴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동일 키워드의 디바이스별 입찰가가 다른 경우에 단일 캠페인으로 광고 캠페인을 구성했을 때 입찰 가중치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광고비가 불필요하게 누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가중치를 조정하더라도 PC와 모바일의 격차가 큰 경우에는 그룹 내에서 입찰 가중치 설정을 하는 것만으로는 키워드별 적합한 입찰가로 운영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내가 운영하는 키워드가 디바이스별 격차가 큰 경우에는 디바이스별 캠페인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죠? 간단하게 기존 캠페인을 복사해서 PC와 모바일 노출을 설정하면 각 디바이스 특성을 반영한 입찰 및 전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성과 카테고리 분류입니다. 단순히 상품별 키워드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별 성과에 따른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여성 의류 같은 경우에는 광고 비용이 30% 비중이 되어 있고 매출이 40%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광고 비용이 22% 비중으로 편성되어 있고 매출 비중은 15%인데요. 이렇게 되면 좀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높은 여성 의류의 경우에는 기존의 30%의 비중을 부여했던 것보다 더 높은 비중을 편성한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카테고리별 캠페인이나 그룹 분류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상품 수익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할 때 조금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즌 분류인데요. 이제 업체별로 성수기나 비성수기 혹은 시즌성 상품 등에 대해서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시즌 트래픽이 높은 업체라 함은 이제 가장 최근의 예시로는 다가오는 추석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입찰가나 트래픽 변동이 높은 키워드는 별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예시로 들었을 때 예를 들어 하나의 캠페인에서 성수기, 비성수기의 차이가 있는 상품과 꾸준히 판매가 되는 상품을 동시에 운영을 한다면 성수기의 상품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꾸준히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광고 노출이 어려울 수 있겠죠? 지역별 트래픽 특수성을 감안한 캠페인 운영을 위한 지역 분류입니다.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방문을 유도하면 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의 노출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온라인 구매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지역 변경 설정을 통해 시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고 지역명과 키워드 형태의 지역 키워드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지역별 캠페인 구성을 통해서 좀 광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한 분류 기준을 어떻게 적용을 했나 그 예시를 살펴볼 건데요. 각 업체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캠페인 그룹 구조로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표는 성과에 따른 분류, 카테고리별 그리고 시즌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성 반지갑을 찾는 고객에게 남성 지갑이 노출되는 것은 효율적인 광고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 지갑이 나오지 않도록 광고 캠페인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발렌타인 같은 시즌 이슈가 있을 때 지갑 구매나 선물이 늘어날 것을 예측하여서 이렇게 광고 캠페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는 고성과의 경우를 A로, 저성과의 경우를 B로, 그리고 광고가 15개의 키워드가 노출된다, 3개의 키워드가 노출된다, 이것을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성과에 따른 분류와 카테고리, 시즌별로 구성을 한다면 광고를 변경하거나 전략을 수정할 때 있어서 더 시간이 덜 들고 효율적인 광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네이버 광고 캠페인의 핵심만 모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 관리 그리고 운영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2팀 김채원 마케터였습니다. 문의사항은 편하게 사이트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